네. 우리 이 미디어 쿼리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즈를 계속 물어본다 해서 질이라는 언어에 쿼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쿼리. 우리가 여기서 쿼리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쿼리라는 말. 쿼리는 여기까지 쿼예요. 쿼리 이렇게. 쿼리라고 하시면은 질의예요. 질의. 질의라는 건 반드시 답변을 해야만 되는 거라고 어제 제가 표현해 드렸는데 기술적으로는 계속 질의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질의를 하는 것을 쿼리라고 하고요. 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던지는 걸 질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질문하고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미디어 쿼리는 뭘 질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요. 미디어의 가로 사이즈. 가로 사이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한다. 근데 이제 질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미디어 쿼리 옵션에 보면 이게 무슨 디바이스가 뭔지 뭐 이런 것도 질의를 해요. 프린트하는 용이냐 뭐 이런 것도 질의하기도 하고 해요. 이거는 그럼 화면에다 찍는 거냐. 근데 우리는 올리 스크린 해가지고 올리 스크린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미디어 쿼리에 쓰는 문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올리 스크린. 어제 미디어 쿼리. 네. 올리 스크린. 그런데 올리를 안 쓰고 스크린만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옵션을 다 처음에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미디어 쿼리를 이해하는 스크린만 들어와라 라는 뜻으로 올리 스크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에 스크린만 쓸 수도 있어요. 스크린이라고 쓰는 거는 이건 스크린용이야. 즉, 이 화면에다 쏘는 용이야. 이게 또 프린트도 있어요. 프린트. 네, 색깔 바꿔잖아. 프린트도 있어요. 우린 그런 옵션까지 전부 얘네들은 굉장히 최대폭을 생각해가지고 미디어 쿼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폭을 전부 다 광폭 타이어를 다 달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산악을 달릴 게 아니라 이렇게 스크린 돌아다닐 애들이기 때문에 스크린 돌아다닐 때 필요한 애들만 딱 집어서 우리가 어제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앤 미디어 이건 뭐 어느 미디어 콘이나 다 들어가는 거고요. 올리 스크린으로 네, 페피 코드를 만들어주고 아는 브라우저, 미디어 쿼리를 아는 애들만 들어오고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르는 브라우저가 이 코드를 만나도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엔드로 연결시켰는데 최소값, 최대값, 사이 범위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맥스 위드스 최대, 민 위드스 한쪽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맥스 위드스부터 쳤다. 그러면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내려가면서 코딩을 하셔야지 제대로 적용이 되고요. 최소 사이즈를 썼다. 그럼 최소 사이즈부터 최대 사이즈 순으로 민 위드스만 썼을 때는 그런 순서로 코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데스크탑 기준이냐, 모바일 기준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내려가는 스타일의 코딩이 훨씬 더 코딩하기가 또 간편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는 엔드 구문을 써서 우리가 앞뒤 공백을 써서 엔드 연결자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 드렸고요. 어제 또 말씀 안 드린 거가 많아요. 네, 미디어 쿼리 들어가면 옵션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펼쳐놓고 뭐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거랑 똑같은 건 별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꼭 쓰는 코드만 뽑아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이렇게 화면에 가로 세로 길이를 따로 구별해 주는 애도 있거든요. 랜드스케이프,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라는 걸 사용해서 그 화면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긴 쪽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미디어 쿼리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튜닝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미디어 콜 썼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가 가로 세로 비율을 자기가 알아서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보려고 이미지를 블록박스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죠. 가운데 오고 800인데 너 어떡할래? 800이면 맥스 위드스 최대 800 그러면 800부터 포함해서 위드스를 100%로 그다음 보도 생기고 박스 사이즈 보도 박스에서 보도가 포함되는 그러한 구조로 갑자기 미디어 쿼리가 탁 바뀌게끔 저희가 했던 거죠. 원래 그게 맞지?
네, 이렇게 했던 거고요. 아, 요거를 지금 망가졌구나. 네, 주석 때문에. 주석. 네, 그리고 어제 미디어 쿼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모바일 형태로 봤을 때 이게 아이폰이 실제 가로 사이즈 픽셀이 414 곱하기 세로가 736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모바일 실제 해상도, 일반 해상도로 변환했을 때 가로가 이 정도 크기면 물리적 크기는 414 픽셀이야 라고 변환해 준 거지. 이거를 갖다가 실제 픽셀을 보면 얘네들이 뿌려지는 픽셀이 1000 픽셀이 넘고 세로는 막 2000 픽셀에 가깝고 이런데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놔둘 때는 이 뷰포트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네,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네, 가로 사이즈가 전혀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 태그의 뷰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얘가 가로 사이즈를 보이는 물리적 사이즈에 맞게끔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뷰 들어가는 포트, 네, 포트가 항구죠. 네, 들어가는 포인트를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뷰 포트. 그래서 위드스 컨텐트에 여기를 채워주는 컨텐트는 위드스는 디바이스 다시 위드스. 그죠? 디바이스의 물리적 크기를 기본 폭으로 한다. 콤마. 이니셜 스케일. 스케일은 보이는 크기의 물리적 크기 기본으로 했을 때의 크기를 1 기본값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변환하면 아이폰 6 플러스가 414면 이 가로폭이 414 늘어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S5는 가로가 360이에요. 360을 가로 사이즈로 갖고 있는 거예요. 픽셀로 따졌을 때. 네. 원래 계산은 포인트로 했지만 72 ppi, 픽셀 퍼 인치로 계산했을 때는 픽셀과 포인트가 똑같아요. 네. 72일 때는. 근데 브라우저는 96 dpi잖아요. ppi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네, 그래서 12포인트 16픽셀 그런 이렇게 좀 다른 거지. 원래는 72일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인트를 그대로 픽셀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계산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360 픽셀, 세로는 640 픽셀. 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뷰포트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 픽셀로 변환했기 때문에 얘가 변환돼서 나오는 겁니다. 네, 뷰포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게 계시면 되겠고요. 어제 뭐 이니셜 스케일을 바꿔보는 경우도 있다. 물리적 크기를 그대로 쓸 때 1.0으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좀 더 축소해서 좀 넓은 화면으로 좀 출력되게 하고 싶은 그러한 컨셉이 있는 회사에서 별도로 건들 때 이거를 건드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 여러 개를 이제 우리가 쭉 해봤죠? 네. 미디어 2. 그러면 2개짜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네, 이 폭을 우리가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네, 하나가 2개짜리로. 그래서 미디어 쿼리가 그 사이즈에 걸렸을 때 이렇게 N 미디어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개수가 더 늘었어. 4개짜리다. 그러면 4개, 2개, 하나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의 미디어 쿼리가 그죠? 처음에 4개 오게 한 상태에서 24%. 그 다음에 여기에 2개씩 하나씩 이게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을 때 네, 미디어 쿼리에서 6개짜리도 해봤죠. 6개짜리는 3개, 2개, 하나. 3개, 2개, 하나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미디어 쿼리를 저희가 반응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화 꼭지를 잘 잡아야 되겠죠. 1200, 1024, 800. 그럼 여러분들 그런 질문 나오지 않아요? 몇 사이즈부터가 모바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수호씨 몇 사이즈부터가 모바일이고 몇 사이즈부터가 태블릿이죠? 몇 사이즈야? 요즘은 더 얘기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기기가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타겟팅 잡고 있는 이제 회사마다 이거 기준을 정해주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최신 기종 5년 안에 나온 최신 기종 중 갤럭시는 뭐뭐뭐뭐뭐 기종 많이 이 사람들이 뭐 거의 뭐 7, 80% 이상이 이거 쓴다. 그리고 아이폰은 뭐뭐뭐뭐뭐 기종 이렇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종의 사이즈를 쭉 대별해 보면은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잡힐 거 아니에요. 예컨대 지금 여기에 나온 사이즈를 보면요. 자, 360 모터 2부터 여기 잡힌 것만 일단 다 열어볼게요. 가로 세웠을 때 360, 411, 320, 375, 414, 375, 이 아이폰 X까지. 그러니까 400 넓은 애가 400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가로 이렇게 돌렸을 때 사이즈. 근데 돌렸을 땐 조금 얘기가 틀려요. 왜냐하면 길이도 짧아지거든요. 여기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보통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세웠을 때 기준으로 모바일을 보통 얘기를 하지 뉘어놨을 때는 디자인 잡는 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태블릿처럼 나오게 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네, 이게 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좁잖아. 그러니까 브라우더 16대 9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16대 9로 실제로 화면 비율이 그런 거 많죠. 네, 그러니까 보통 모바일은 세워놨을 때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500보다 작다 그러면 이 범위에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500보다 작다, 어디에서는 뭐 560보다 작다, 뭐 400 넘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간 500선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블릿 사이즈는 어떠냐? 아이패드가 처음에 세워놨을 때, 뉘어놨을 때 1024를 기준으로 나왔어요. 1024. 1024를 기준으로 나와가지고요. 아이패드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조금 더 크기가, 물리적 크기가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뉘어나면 1366. 그래서 이제 작은 게 어느 정도냐 이거를 기준했을 때 1024 정도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24 사이즈. 그래서 이 물리적 사이즈로 변환한 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제 얘네들이 화소로 뿌리는 그 레티나 뭐 어쩌고 광고하는 그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개미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 크기를 변환했을 때. 그래서 보통은 1024로 지금 제가 할 때는 1024를 많이 기준으로 잡고요, 태블릿은요. 그 다음에 모바일은 그 뉘어놨을 때를 포함하려면 한 800 정도 잡는데 이게 조금 더 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뉘어놨을 때를 포함 안 했을 때는 세워놨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X 같은 경우는 812 벌써 넘어갔어. 비율이 이게 길어가지고 길이가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 변환하면 세로가 812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기마다 이제 다 틀려요. 그래서 세워놨을 때를 기준했을 때는 한 600, 500, 600 상관을 잡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달라질 수 있는 건 뭐냐? 자기가 사이즈를 잡을 때 그 세밀하게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변환을 할 때 이거보다 더 작은 경우에 약간 폰마다 약간 미묘하게 타는 디자인 변경을 감당을 좀 하려고 더 세밀하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퍼센티지로 알아서 늘어나고 알아서 간격이 딱딱 조정되게끔 하려고 디자인을 잡는 게 오히려 더 많지 하나씩 막 다 조정하는 거 잘 안 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네, 짜짜로니를 끓여 드실 때가 많아요. 많이 이렇게 막 뽀글뽀글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 사이즈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지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요걸 박스에다가 글씨 얹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그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네, 미디어 쿼리에 파일을 005번을 하나 만들면서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쿼리, 미디어 005를 만들게요. 미디어 005. 지금 미디어 쿼리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미디어 쿼리 005. 얘는 이제 또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 볼게요. 미디어 005입니다. 자, 여기다가 느낌 탭 HTML을 만들면서 출발해 볼게요. 네, 여기에다가 미디어 비율 유지 박스 미디어 퀄이죠. 비율 유지 박스
1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율 유지 박스에 대한 얘기는 했었어요. 그냥. 비율 유지 박스. 그래서 요거는 레이쇼 박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레이쇼 박스. 레이쇼 박스. 비율 유지 박스. 레이쇼 박스. 네. 그리고 박스 진짜 만들어야 되겠지. 글씨 넣고 박스를 좀 만들고요. 근데 우리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메타 태그, 메타 뷰포트를 무조건 집어넣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 나는 모바일까지 다 커버되는 사이트거든. 뷰포트는 반드시 필요하지. 그래서 요즘 뷰포트가 들어가는 사이트가 더 많겠죠. 모바일까지 감당하는 사이트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제 VP라고, 근데 V에 등록된 애가 얘 하나밖에 없어서 얘만 나오네요. VP. 뷰포트 메타 태그라고 어제 우리가 스니핏. 네, 스니핏은 우리가 약자로 코드를 나올 수 있게 등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네임 뷰포트 컨텐트는 위드스는 디바이스 다시 위드스 컴마 이니셜 다시 스케일은 1.0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뷰포트를 넣어줍니다. 이것은 필수. 뷰포트는 필수예요. 네, 미디어 쿼리로 모바일까지 커버할 경우에는 뷰포트는 필수라는 내용을 좀 적어봤고요. 자, 우리 이제 비율 유지 박스를 들어갈 때 스타일 시트 넣는 구역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스타일. 네, 그래 놓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지. 우리 박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우리 그 비율 유지 박스를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비율 유지 박스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가 RBX. 오. RBX 밑에 클래스가 IBX.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 넣을 거예요. 글자. H1인데 클래스가 T2. 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정재 스타일을 좀 써보겠습니다. 이정재 스타일 1. 이런 타이틀이 들어가는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BX가 레이쇼 박스고요. IBX가 그 안에 있는 속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우리 크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율 유지 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이제 배경 이미지까지 줘야 돼요. 배경 이미지도 줘야 하는. RBX에 BX1이라고 하나 쓸게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박스일 경우에는 여기 디자인을 따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비율 박스는 공통 비율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 밖에는 설정은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두 개 넣는 거예요. RBX 레이쇼 박스, BX 박스 1 첫 번째 박스라는 얘기입니다. HTML 바디에 우리 없앨 거 없애줄까요? HTML 콤마 바디 콤마입니다. 콤마 M0 탭 마진 0 P0 탭 패딩 0 이런 식으로 일단 없애놓고 밑에다가 비율 유지 박스 공통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비율 유지 박스 공통 클래스 클래스. 그래서 밑에 RBX, IBX를 잘 세팅해 주시면 돼요. RBX에는 뭘 넣냐? RBX는요, 부모 자격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자, 안에 그 가상 요소로 상단을 미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저기 그리드 시스템의 레이쇼 박스라는 걸 잠깐 열어볼게요. 이걸 했단 말이지. 비율 유지 박스 어디에 있느냐? 그리드 008 그리드 시스템 안에 레이쇼, 이걸 레이쇼라고 읽어요. 레티오가 아니라 레이쇼 박스. 네, 레이쇼 박스 열어보시면 레이쇼 박스 비율 유지 박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럼 비율 유지 박스 뭐지 이게? 아 이거 네, 여기에 지금 만들었던 우리 박스가요, 중앙 속 박스 비율 유지 박스는 RBX라는 클래스를 주고요. 비율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 박스의 높이 값이 없어야 한다. 네, 높이를 누가 만들어요? 비율 높이를 만드는 가상 요소 패딩 탑을 %로 준다. %로 주면 부모 크기에 자기를 싸고 있는 부모 크기의 가로 크기를 기준해서 %가 생겨요. 그래서 패딩 탑을 100%로 주면 1대1 비율이 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제 패딩 때문에 그 박스가 커진다는 그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고요. 그 속에 있는 박스는 이렇게 꽉 채워주는 걸 만들어줘야지. 왜요? 안에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패딩 때문에 밀리잖아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때 박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패딩 탑을 준 이유에 대해서도 자식 요소에 블록 박스를 넣고 내 %로 밀면은 비율이 생긴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럼 우리 이 원리를 사용해서 미디어 005에다가 비율 요지 박스 공통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요? 자, 점. 일단 RBX 자체는요, 포지션이 relative즉 가상 요소 말고 그 안에 속 박스를 위한 부모입니다. 비율 유지 박스의 속 박스 부모. 속 박스 부모 자격을 주려고 렐러티브를 주는 거고요. 다른 박스들도 렐러티브를 자기가 뭐 필요에 따라 줄 수도 있겠지. 근데 필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RBX에다가. 그리고 높이 값은 만들지 않고요. 자, 비율 유지를 밀어볼까요? 여기다가 박스 아웃라인을 좀 표시를 할게요. 오, 탭. 3픽셀 로티드의 레드. 네. 그래서 땡땡땡 표시가 좀 생기게 해놓고 여기다가 줍니다. 뭐라고? 점 RBX 컬런 비포 가상 요소. 네. 가상 요소는 필수 요소는 뭐죠? 필수 속성? 네. 컨텐트를 안 쓰면 가상 요소가 아니에요. 이 비포 애프터는 가상 요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핑거 이렇게 쓰고 디스플레이 블록. 왜 블록 요소가 패딩 탑을 %로 줬을 때 % 설정이 가로에 대한 %가 되거든요. 디스플레이 블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패딩 탑을 몇 %로 잡느냐 이거예요. 지금 요거까지 잡아놓고 패딩 탑을 몇 %로 잡느냐. 예컨대 지금 가로가 좀 길고 세로가 가로 크기에 대한 한 80% 정도로 잡아보면 이렇게 비율이 나오겠죠. 80% 세로가 가로에 대한 80%예요. 가로에 대한 80% 쉽게 얘기해서 가로 크기에 대한 80% 크기가 되는 거죠. 이게 높이 값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박스의 높이 값이 돼요. 패딩이. 네, 레이쇼 박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지난번 레이쇼 박스를 꼭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박스. 그 다음에 이제 속박스. 내부 밀착 속박스. 내부 밀착 속박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달라붙으라고. 그래서 .ibx
속에 있는 박스는 이름을 제가 그냥 굳이 IBX라고 줬습니다. IBX는 absolute T0 탭, L0 탭, R0 탭, B0 탭 사방에 달라붙는 완벽한 앱솔루트 박스. 내부에 컨텐츠가 쏙 들어갑니다. 비율유지 박스 안으로. 네. 여기까지가 비율유지 박스의 전모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HTML이 지금 뭐지? H1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번 얘를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비율유지 박스.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면 이제 땡땡땡 표시가 나오는 애가 이렇게 저장을 안 했나? 가로 크기를 안 줬구나. 가로 크기를 안 줬어요. 네, 가로 크기를요. 이거는 개별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비율 유지 박스에 꼭 필요한 애들만 쓴 거예요. 이 퍼센티지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바꿔줄 수 있겠고요. 개별 박스 설정을 해야겠지. 밑에다가 이제 개별 박스 설정을 따로 필요한 것만큼 해줘야 되겠지. 개별 박스 설정. 그건 제가 그래서 클래스를 따로 적은 거예요. 박스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뭐죠? px1 이렇게 저희가 번호 쓴 거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위드스가 전체 뭐 50%를 크기의 50%를 차지해 줘라. 그래 놓고 높이 값은 당연히 없고 백그라운드를 bg. 그럼 마진 0 오토 잡고 백그라운드의 URL을 같이 집어넣을게요. 이미지스 밑에 있는 정 3번 넣어볼까요? 반복하지 말고 no repeat. 위쪽이 나오고 다 전부 덮어줘. 탑 슬래시 커버 세기반고 윙크 위치 크기인데 가로 세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정할 때는 네, 탑 레프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위치는 맨 위쪽이 나오라는 소리예요. 탑은요. 맨 윗줄이 탁 기준 잡아서 무조건 나와요. 커버를 쓰더라도. 기본은 센터거든. 네, 이렇게 잡아놓고 이정재 스타일 딱 나오나요? 네, 이겁니다. 이 박스가 지금 비율을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율 계산이 잘 안 되면 그냥 이게 100% 두면 가로 세로가 똑같이 나오면 비율이 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럼 624에 624 줄이면 517에 517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이 바뀌어요. 그럼 비율이 똑같이 비율이 잘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80%로 지금 준 거예요. 조금 세로가 가로보다는 작게. 네. 비율 유지를 하죠, 얘가 이렇게. 네, 안에 이제 글씨만 좀 넣어주면 되겠죠. 네, 글씨만 세팅을 좀 해주겠습니다. 글씨 세팅, 비율 유지했고, 타이틀 디자인. 여기 요 개별 박스 설정 bx1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설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글자를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죠. 타이틀. 타이틀 디자인은 어떻게 잡지? 점 히트. 거기 이제 지금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네, 디자인을 좀 잡아줄게요. 일단은요 끝까지 가겠지.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 글씨를 가운데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 하이트를 높이값만큼 줘야 되죠? 원래 그냥 글씨가 세로 가운데 오게 하려면 얘를 글씨를 일단 하얗게 잡고요. 컬러, C, 탭, 흰색 일단 나오게 해보세요. 글씨 보여요? 검정이니까 잘 보이죠? 글자 가운데 오게 해보세요. 가로 가운데 텍스처 라인 센터 가운데 딱 와요? 네. 그러면 얘를 라인 하이트를 내가 이렇게 재가지고 가운데 오게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퍼센트로 할 수 있어요? 라인 하이트 퍼센트로 할 수 있어요? 라인 하이트의 여러분들 100%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기본 글씨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단위거든요. 이 퍼센트가요. 그러니까 라인 하이트로 중간에 오게 하려면요. 이걸 막 내가 변경을 해야 돼요. 500%막 이렇게. 기본 글자 크기 5배예요, 지금. 16픽셀 5배. 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가 되게 잡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세로 가운데는요, 이렇게 세팅해 줄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포지션 렐러티브 탑. 그럼 탑 값 쓸 수 있어요? 50%. 그럼 얘가 움직여지나 한번 보세요. 렐러티브를 내가 왜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렐러를 내가 왜 썼을까? 부모를 잡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의 걔가 있지만 지금 이 안에 글씨가 얘밖에 없잖아. 그 성격을 쓰려고 한 건 아니야.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얘를 지금 밀었잖아요. 얘를 포지션을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 포지션을 줘야 되는데 렐러티브를 안 주면 일단 탑값이 안 먹어. 마진을 쓰지 않고 예, 탑값을 밀어서 쓰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앱솔루트로 잡으시지 그랬어요? 앱솔루트로 잡으면 귀찮아져요. 레프트도 잡아줘야 돼요. 안에 있는 글씨만큼 영역이 조그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로는 끝까지 가게 그냥 기본 성격을 두고 텍스처 라인 센터는 먹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렐러티브로 이렇게 주고요.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중에 Y축으로만 내 크기의 절반만큼 마이너스 50%로 해서 동적으로 얘가 중앙에 오게 하는 거를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동적으로 중앙에 오게 하는 거. 네. 그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렐러티브를 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이동시켜줘요.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Y축으로 내 크기의 절반 마이너스 50% 위쪽으로 이동. 마이너스는 위쪽으로, 플러스는 아래쪽으로. 기준값이 탑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이동, 세로 중앙이동. 그래서 안에 어떤 그냥 이렇게 큰 박스 안에 가운데 글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앱솔보다 렐러를 그냥 줘서 하는 게 조금 더 세팅이 쉬울 수 있어요. 네. 마이너스 100%? 얘가 이제 조금 밀려 있는 거는요. 이거 없앨 거 안 없애서 그래요? 마진형, 마형, 탭. 네, 이거 마진 밀려 있어서 그래요. 얘 그 H1이잖아요. H1 기본 없애기. H1 태그 기본 없애기. 이걸 꼭 해주셔야죠. 밑에 있는 건 마진형 패딩이에요. 그래서 정중앙이 좀 전에 안 맞았던 게 그 이유고요. 이제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빈 공간 같은데 글씨가 딱 가운데 오게 하는 거 세팅하실 때는요. 지금 요 디자인을 참고를 많이 하세요. 네. 앱솔보다 오히려 세팅하기가 좀 더 낫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정 가운데가 딱 옵니다. 아까는 좀 밑에 내려가 있었죠? 네, 이렇게. 소스 맞춤 한번 제가 쏘겠습니다. 소스를 쏘고. 네. 혹시 안 맞으신 분 좀 맞춰보시고요. 여기다 이제 미디어 쿼리를 살짝이 줘보는 거야. 미디어 쿼리.
미디어 콜이 구성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지금 제가 그 비율 유지 박스 위에다 줬잖아요. 요거는 지금 타이틀 디자인인데 정 중앙에 오는 세팅하기. 요걸로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얘가 지금 글자가 살짝 그림자를 좀 줄게요. 사방 그림자, 텍스트 섀도우, T-쉐, X축으로 1픽셀, Y축으로 움직이지 말고 색깔은 샵 000, 검정색 4개를 줄게요. 그러면 테두리 생겨요. 검정 테두리. 마이너스 1픽셀 반대로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 움직이지 말고 0. 색깔은 그림자 색깔은 샵 000. 네. 블러는 안 준 거예요. 블러는 생략해서 안 쓰면은 설정이 안 돼요. 컴마 X축으로 0, Y축으로 1픽셀. 색깔은 샵 000. 이번엔 반대로 X축으로 0, Y축으로 마이너스 1픽셀. 색깔은 샵 000. 요게 바로 뭐다? 저는 엔터 한번 치긴 쳤어요. 컴마 뒤에 엔터 칠 수 있어요. 그림자 세팅할 때도 컴마 뒤에 엔터. 다른 것도 세팅 붙여서 할 때. 그리고 저기 백그라운드도 컴마 뒤에 엔터. 백그라운드도 여러 개 줄 수 있죠. 이미지 같은 거 줄 때. 설정. 그리고 뭐지? 애니메이션도 여러 개 줄 때 컴마 뒤에 엔터 쳤. 그러니까 엔터 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아무 데나 써서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자로 만드는 테두리죠. 글자 그림자로 테두리 만들기. 요거 지금 테두리까지 만들어서 좀 잘 보이게 한 겁니다. 이렇게 좀 또렷하게 보여요. 테두리가 생겨가지고. 글자 그림자로 테두리 만들기. 만약에 이런 것도 내가 너무 자주 쓰는데 이거 할 때마다 X축으로 1, Y축으로 1, 0, 뭐 샵 000 이런 거 넣기 귀찮으면 요것도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스니핏에다가. 나중에 잘 쓰는 거는 단축키로 다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틱, 틱, 티쉿, 틱 하면 다 튀어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비율 유지 박스 저희가 했단 말이지. 그래서 비율 유지 박스에 대한 구성하는 기본 스텝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저장하시고 소스도 다시 한번 제가 commit push 다시 한번 일치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엔터 치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거 설정하시다가 이런데 엔터 이런데 치면 안 되겠죠? 네, 아무 데서나 엔터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치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애매한 데서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컴마 뒤에서 항상 치세요. 만약에 엔터를 쳐야 되겠다 하면 그게 좋다는 얘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이 컴마 뒤에서 다른 애로 또 넘어가니까 얘가 거기서 끊어서 이해를 한다고요. 자, 이렇게 그림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밑에 비율 유지 박스 만드는 거 제가 다른 데서 했지만 세 가지 구성. 비율 유지 박스 구성하기 1, 2, 3이라고 정리를 한다면 1번 처음에 가로 사이즈만 있는 블록 박스. 부모 자격 줌. 렐러티브.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렐러티브가 아닐 수도 있지. 앱솔루트 박스에다 주면 어떡할 건데. 왜 앱솔루트지 그럴 때는. 그러니까 부모 자격 줌이라고까지만 써놓는 게 더 맞겠지. 약간
공통적으로 뽑아낼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2번 이 박스에 가상 요소 B4로 블록 설정 후 헤딩 탑 헤딩 탑 값을 %로 설정. 세 번째는 이 박스에 자식 요소 박스를 앱솔루트로 밀착. 요게 비율 유지 박스 구성하는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 유지 박스 만들 때 앞으로도 이제 비율 유지 박스 나중에 쌤 비율 유지 박스 만들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높이 값이 없는 가로 사이즈만 있는 블록 박스 부모 자격 주고 이 박스에 가상 요소 B4로 블록 설정 후에 헤딩 탑을 퍼센트 단위로 주고 이 박스 자식 요소 박스를 앱솔루트로 밀착시키는 그 안에다가 내용을 막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 정도로 정리가 좀 되셔야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미디어 쿼리를 좀 줘보려고 그러는데 미디어 쿼리를 간단하게 줘볼게요. 그 CSS를 좀 재정의를 하고 1024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미디어 쿼리를 요 밑에다가 구사를 한번 해봐요. 뭐냐면 미디어 쿼리로 미디어 쿼리 1024 픽셀 이하에서 가로 크기 100% 100% 글자 크기 20 픽셀로 변경. 요거를 여기다 구사해 볼 건데 시간이 다 돼서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설정을 미디어 쿼리로 설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 쓰는 방식을 일단 일관되게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 지금은 뭐 응용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일단은 그 기본형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nmedia 미디어 쿼리를 쓸 거예요. nmedia 덮어쓰기 방식이죠. 해당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only you 하듯이 스크린 미디어 쿼리를 이해하는 스크린만 들어와라.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동시에 이해함과 동시에 max width max width 얼마 여기 나오죠. 최대 1024 그럼 이거 이하죠. 픽셀까지 들어가게 순간 요게 미디어 쿼리다. 미디어 쿼리 1024 픽셀 이하 미디어 쿼리 여기다가 이제 가로 그러니까 RBX 뭘 건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CSS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CSS 재정의 그래서 누구를 건드냐 점 R 아니 bx1 이렇게 건드려도 되겠죠. bx1의 width를 %로 바꿔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bx1의 설정을 저희가 했는데 맞죠? bx1에다 width가 50% 했으니까 그걸 덮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에서 설정 중에 이제 중요한 점 하나가요. 지금 여기서 할 때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미디어 쿼리 디자인 재정의수 중요한 점
그럼 뭘까요? 중요한 점은 이미 설정된 선택자를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용하여 세팅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필요 없게 돼요. 선택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선택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선택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즉 기존에는 A라는 방식으로 설정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설정을 똑같은 애를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부르게 되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미디어콜을 썼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걸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또 뭘 또 장치를 해주고 임포턴트 써주고 망하는 거예요. 임포턴트 막 쓰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세팅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중요한 점. 될 수 있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바뀌는 거 볼까요? 오케이? 바뀌지? 800일 때 타, 800일 때 타, 800일 때 타. 자, 먹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BX1이라고 세팅한 거를 똑같이 BX1이라고 보니까 세팅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쳐보세요. 바디 밑에 BX1. 부모를 업었어. 그러면 적용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내가 원래 이렇게 세팅했으면 똑같이 여기서도 복사해서 붙여 놓으셔야 돼요. 똑같이 세팅해 주셔야 돼요. 급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가 부모를 얻고 있다. 호가 호이라고 그랬죠? 네. 여우가 뒤에 호랑이가 있어서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보다 위에 있는 급을 갖다 놓으면요. 얘가 힘이 더 세요. 얘가 나 위에 뒷배에 있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코딩 해놓으면 얘가 힘이 세져서 미디어 쿼리가 여기서 적용이 됐다고 보세요. 얘가 미디어 쿼리가 적용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이거지 이거. 미디어 쿼리가 분명히 적용돼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를 얻고 있는 BX1한테 그냥 속된 말로 발렸다고 그러죠. 네. 얘가 확 깔렸어요. 그냥. 깔려버렸어. 나 적용 안 되는 거야. 얘가 더 세.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 바디라는 거 굳이 넣을 건 아닌데 내가 일부러 넣어봤어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같은 세팅이면 미디어 쿼리에서 나중에 덮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글씨도 한번 조정해보세요. 글씨 지금 안 바꿔봤죠? 글씨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티트의 글씨 크기가 우리가 셋업을 따로 안 했구나. 네. 폰트를 좀 크게 합시다. 여기 티트의 글씨 크기를 안 바꿔줬네. 글씨 크기를 글씨 색깔 밑에다가 여기 컬러, 폰트 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32로 할까요? 폰트 사이즈 32로 티트에다가 한번 줘보세요. 32로 했다가 20픽셀로 변경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32로 했다가 6, 22. 원래 32구나. 원래 32예요. H1. 바보 같은 설정이었어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나 크게 해준다는 거. 좀 더 크게 할게요. 42픽셀. 좋아요. 이렇게 42픽셀. 큰 필드에서는 42픽셀을 가지고 있다가 툭 어울리는데? 툭 어울리는데?
42픽셀로 했다가 여기를 20픽셀로 어쨌든 바꿔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를 42로 해주세요. 42. 히트 42. 네. 그랬다가 얘가 툭 작아지면 이때 글씨 크기 20픽셀. 그래서 글자 크기 변경 히트로 되어 있죠. 여기도 히트 폰트 사이즈 20 F20 탭 하시면 20픽셀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 너무 개미만해. 파! 30으로 해야 되겠다. 너무 작다. 30. 여기 30으로 할게. 20이 아니라 30으로 변경. 주석도 30으로 변경해놓고 30으로. 30 정도는 돼야지. 20으로 40에다가 40에다가 30 했다가 더 작아지면은 네, 뭐 더 변경할 수도 물론 있는데 이 정도로 글씨 크기를 변경해 주는 스타일. 보통요 글씨 크기 상대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글씨 크기 단위를 미디어 쿼리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글씨는 절대 단위하고 상대 단위가 있어요. 이 상대 단위를 써서 표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상대 단위는 왜 쓰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미디어 쿼리 할 때 또는 이렇게 사이즈가 변경될 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 단위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미디어 쿼리를 이제 하니까 제가 상대 단위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상대 단위 얘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냥 픽셀로 쓰고 있는 건데 상대 단위 또 쓸 겁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적용해 보시고 제가 음, 박스가 2개짜리 있지. 이거 바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2개짜리로 바꾸는. 요걸 이제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면은요. 어제랑 똑같은데 상황은 이 박스라는 게 좀 다른 거죠. 이 박스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박스 상황으로 미디어 쿼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미디어 쿼리. 이렇게 2개짜리인데 2개짜리가 있는데 2개짜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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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가 글씨가 한번 툭 하고 바뀌었고요. 그러다가 여기 툭 하고 바뀐 게 툭 하고 바뀐 게 1024 때 한번 툭 하고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작아지다가 800, 이 800 기준으로 탁 작아졌을 때 배열이 딱 바뀌었어요. 네. 2가지 변화를 한번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006을 만들어 봅니다. 006 미디어 006 006만 하나 더 만들어 보고요. 우리 주제를 좀 선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006을 만들어 봅니다. 자, 미디어 쿼리 탐색기로 열어볼까요? 네, 이거를 요걸 찍어서 컨트롤 CV 하셔도 되고 컨트롤 땡기셔도 되고 6번을 만듭니다. 6번 006 미디어 006 005를 복사해서 006을 만듭니다. 006을 만드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되지? 네. 006을 여기다 꺼내 보겠습니다. 005랑 뭐 똑같겠지? 그래서 비율 유지 박스 2, 두 번째 2개, 2, 레이쇼 박스인데 2개의 박스 정렬이라고 뒤에 써보겠습니다. 2개의 박스 정렬. 2개의 박스 정렬.
네.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두 개의 박스 정리니까 박스를 두 개 만들어야 되겠죠. 박스를 두 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 HTML이 하나 더 생겨주시면 돼요. 자, 밑에 박스 만들어 주시는데, 네, 여기에다가 컨트롤 D 박스가 두 개 되는 거죠. 그리고 BX1, BX2가 되겠죠. 하나는 밑에는 BX2라고 해주세요. 배경 이미지를 바꿔줄 겁니다. 배경 이미지를 바꿔줍니다. BX2에다가 BX2 밑에는 이정재 스타일 2 두 번째 스타일이 되겠고요. 공통 디자인은 똑같게 되겠죠. 네, IBX, T2는 전부 공통 클래스니까 한 번 준 스타일이 계속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시면 이제 그렇게 와 있겠지. 지금 한 줄씩 다 나오게 있겠죠. 옆으로 이제 흘러가게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아직 배경 이미지 안 넣어서 네, 지금 위아래로 나오고 있어요. 이미 위아래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안 줬습니다. 네, 여기 그 배경 이미지 하나 줘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스가 옆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박스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IBX밖에 없네요. 그죠? 공통으로 옆으로 흘러가는 설정을 그냥 여기다가 추가해서 넣어주는 방법이 제일 쉽겠네, 현재로서는. 그죠? 여기다가 박스 옆으로 플롯 레프트 FL 탭 예, 이거를 공통에다 같이 넣어줍니다. 복수의 박스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옆으로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플롯 레프트 옆으로 흐르게 설정 하나 추가해 주시고 하나당 이제 크기를 좀 잡아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박스가 공통으로 잡혀야 되니까 공통으로 박스가 똑같이 옆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통을 하나 더 잡아줄게요. 50%? 네. 어떻게 되지? 위드스 50%? 근데 마진을 제가 0.5, 0.5%를 주면은 1%를 얘도 뺄게요. 49로. 49%. 이렇게 하시고 플로 레프트.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개별적인 박스에서 위드스를요 제거를 해주세요. 여기는 마진 영어 되고 필요 없어요. 얘는 이제 혼자 있을 때 했던 거고 이렇게 여기 BX1의 위드스하고 마진 영어토를 빼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개별 박스 설정을 하나만 컨트롤 D 복사해서 BX2를 만들고 다른 이미지 하나만 더 불러들이시면은 이정재 스타일 1, 2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4번 이미지 불러볼까요? 4번, 3번, 4번, 3번, 3번.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면 여기 아마 생길 거예요. 이렇게. 네, 옆으로 쭉쭉 오시나요?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미디어 쿼리 지시만 하나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1024일 때는요, 글자 크기하고 색만 바꿀게요. 1024 이하에서 가로 크기를 바꾸지 않고요. 글자 크기를 24 픽셀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색은 앞으로. 아쿠아색. 아쿠아라는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BX1,
요건 제거해야죠. 네, 요건 바꿔야죠. 여기에서 글자 크기하고 바꾸는 거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있는 거는요, 요거랑 설정이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800 픽셀 이하일 때. 가로 크기 100%, 글자 크기 30픽셀로 변경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변경을 여기도 아직 안 했고요. 여기 해주셔야죠. 800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용해 보시는 거 좀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똑같죠? 1024 이하에서 하는 거랑 여기 똑같이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여기가 N 미디어 똑같은데 사이즈가 800이니까 이걸 800이라고 수치를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위에가 24니까 24로 반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로 크기가 100%다. 그러면은 위에는 뭐야? 글자 색도 바꿔야지. 컬, 탭, 아쿠아, 아쿠아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800보다 작아졌을 때는 폰트 사이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CSS 죠 여기에다가 그 .rbx 네, 위드스가 이러면 돼? 이러면 되나요? 이러면 되나요? 괜찮은지 어쩐지요? 네, 이쪽이 약간 스크롤이 생기죠? 네. 스크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마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없애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진을 없애든 마진 0 해서 100% 수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마진 없이 100%로 꽉 차겠죠. 이 안에 이제 글씨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얘가 글씨가 처음에 흰색이었다가 아쿠아색으로 바뀔 때 글자 크기가 한번 바뀌잖아요. 딱. 그런데 글자 크기만 바꿨더니 색깔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덮어쓰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글자 색깔은 아쿠아로 한번 바꾼 상태에서 그 다음 안 바꾸니까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네. 이렇게 덮어쓰기가 된 게 보세요. 여기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처음에 글자색 흰색하고 폰트 사이즈가 지워졌었어요. 24로. 여기가 이렇게. 요 상태였죠. 24하고 아쿠아로 바꿨다가 쭉 작아지면서 탁! 다시 한번 덮었었는데 글씨 크기만 덮었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박스 자체는 이렇게 100% 마진을 없앤 상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땡땡땡 표시 해놔가지고 그게 보기가 안 좋네. 여기 아웃라인은 좀 지워줄게요. 아웃라인 요거는 디자인을 넣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서 아까 아웃라인은 빼주세요. RBX의 아웃라인은 빼주세요. RBX의 아웃라인 네, 빼고 네, 요렇게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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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네. 여기서 이제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요. 여기까지 일단 해보시고요. 이게 가로가 덕인지 세로가 덕인지에 따라서 주는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속성을 밑에다가 하나 더만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 미디어 퀄이 하단에 800 이하, 뭐, 요 밑에다 쓰면 상관없어요. 네.
자, 미디어 쿼리에다가 랜드스케이프라는 거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이즈가 이제 가로 세로를 얘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옆으로 길면 그 이렇게 랜드스케이프가 저거잖아요. 그 이 뷰잖아. 이렇게 쭉 보이는 가로로 넓은 화면을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화면 비율이 나왔다. 그러면 얘가 그때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면이 이렇게 모바일이 보통 이렇게 돼 있다가 옆으로 뉘우잖아요. 폰을 이렇게 옆으로 뉘우는 형태. 요거를 갖다가 랜드스케이프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데스크탑 화면도 옆으로 늘리거나 밑으로 길게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크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반응해요. 랜드스케이프로. 옆이 길면은 랜드스케이프로 생각을 해요. 이 미디어 쿼리 랜드스케이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방향을 전환한다 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써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학교 가면 오리엔테이션 한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네, 이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코딩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화면에 가로 크기가 세로에 비해 클 경우 디자인 명령. 이거는 목적은 원래 뭐냐면요. 목적은 모바일에서요. 모바일에서 화면을 옆으로 할 경우와 비교. 경우와 부분. 목적은 이건데 데스크탑에서도 똑같이 먹혀요. 그래서 add 이렇게 씁니다. add video 네, only screen 스크린에서 스크린이 있는 기계에서 즉 미디어 콜을 이해하는 그래서 이 바로 안에다 이렇게 써요. 오리엔테이션 콜론 랜드스케이프 중괄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괄호 텍 미디어 콜 네. 랜드스케이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뭐 대단한 변화 지금 줄 게 없어가지고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컬러. 그러니까 누구의 티트, 점 티트의 글자색으로. 컬러를 빨간색. 레드. 이렇게 해놓고 가볼게요. 짠. 네, 처음부터 빨간색이 나오죠? 옆으로 기니까. 그러다가 얘를 좁게 만들어 보세요. 어? 이 색이 지금 적용이 됐죠? 흰색도 적용이 안 되다가. 이게 원래 모바일 모드로 가시면요. 얘를 옆으로 뉘울 때랑 안 놓을 때의 차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살짝 제가 여기 보면 얘가 여기 옆에 로테이트 돌리는 데가 있거든요. 네, 컨트롤이 옆에 있어요. 옆으로 누이면 빨간색이 되고 세우면 이 색깔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는 옆으로 누일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바일에 맞는 크기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지. 모바일에만 적용하고 싶으면. 그래서 모바일에만 적용하고 싶을 때는 크기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는 겁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하려면 크기 제한 조건을 넣는다. 넣어준다. 그래서 800, 아까 다 싸는 사이즈가 가로, 세로를 다 싸는 게 한 800 정도 됐죠? 800, max width 800이라고 했어요. max, and max width
800 픽셀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거죠. always green and orientation landscape and max width 800 픽셀 그럼 800 이하라고 잡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모바일에서는 가로 세로 했을 때 가로로 갔을 때 색깔이 쫙 바뀌게 한번 해봤는데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게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만 적용이 된다 이거지. 이게. 오리엔테이션 랜드스케이프. 한번 쏘겠습니다. 푸시 한번 했어요. 네. 네, 지금 날아간 건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용하는 걸 보면 돌렸을 때 800이 넘네. 그지? 아이폰 X로 봤을 때 그래요. 6 플러스. 네, 얘는 적용이 됩니다. 6 플러스에서 적용이. 그러니까 지금 800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가 이제 이거보다 큰 화면에서는 흰색의 뭐 이런 사이즈들은 가로 세로는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일반 데스크탑에서는 적용되지 않겠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랜드스케이프 옆으로 돌렸을 때에 대한 조건도 하나 정도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잘 적용되지 않는 게 있나요? 네, 질문해 주시고. 네, 북으로 만드는 사이트까지 우리가 이어질 거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나갈 곳은 또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비디오 코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